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다입니다. 오늘은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류들, 여러분들이 범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거슬러 기억을 해보니까 제가 이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제 마음을 이렇게 억압하고 쌓아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죠. 처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이 나오고 제가 정말 가여웠었다는 걸 알면서 직장에서 운전대를 잡고 출발해서 1시간 반 내내 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부모님한테 화를 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너무 말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에게 이걸 다 말해야 되겠어.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다 말해야 되겠어. 이제부터 서운한 거 참지 마. 다 말해 이래서 옛날에 기억을 꺼내가지고 그때 서운했던 거 엄마한테 막 말을 뱉어내는 거야. 엄마 왜 나 어릴 때 동생이랑 그렇게 차별했어? 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동생보다 못한 애야 라고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 있지?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우월감을 도취되어 있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 엄마를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틀렸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틀렸다.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미안하다라고 바로 나오지 않으시는 거죠. 처음에는 미안하다. 마음 아프게 해서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전화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왜 그랬냐고 일일이 물어보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당하는 엄마 입장에서도 그때 일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지나서 모르겠는데 그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 미안하다 했잖아 하면 또 제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화가 나고 사과를 받았는데도 기분 찜찜하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 말을 충분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분이 나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이런 연속을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 끝도 없이 말해도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번 티키타카를 해보고 가고 해보다가 분명히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괜찮았지만 조금 있다 또 그때 기분 나빴던 사건이 기억나면 또 이거를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고 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빌어서 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런 초기 반응이 그 사람의 무의식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초기 반응이 그랬던 거 무의식이 바뀌지 않은 이상 다른 반응이 오지 않아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거 말해봤자 처음에 그렇게 버림받았던 느낌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 바뀌지 않은 이상 내가 받을 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부모님에게 받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부모님의 무의식을 이해하면서 어차피 받을 수 없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야기 들어서 내 마음을 해소할 수 없음을 알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서 내가 사랑 못 받는다는 느낌을 일으켜서 계속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말을 못해서 내 의사표현을 못해서 채워진 게 아니라 말을 했어도 체험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무의식을 본 만큼 부모님의 무의식도 보이니까 그렇게 굳이 그때 그 사건을 일일이 캐묻지 않아도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했겠구나를 이해하면 더 이상 부모님에게 그걸 묻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서 스스로 부모님의 무의식을 이해하면서 해결해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빠지는 게 나에게 부모님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어린 아이의, 내면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하는데
자, 나는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모릅니다. 올바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아기 상태, 우리 부모님도 아기 상태예요. 그러면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 부모의 모습을 나의 내면 아이에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에고 상태는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란 거는 이 내면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품어줘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달라는 만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 건지 경계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부모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키움을 받은 이런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모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죠. 이 내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내가 내 스스로 내 부모가 되어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이미 아기 상태인데 부모의 역할을 못 해주는 에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고 말고 이 에고를 정화해서 성장을 한 내가 이 에고를 가르쳐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의 현재 내 상태에서는 아기의 마음을 가진, 아기의 무의식을 가진 내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받지 못한 거는 나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나도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보고 배웠어야지 내 스스로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에고에게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내 의식이 성장해야 돼요. 부모라는 자아를 만들어야 돼요. 부모처럼 의식이 성장되어졌을 때 이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내 에고를 안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거를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알아차림은 생각 아니냐? 자, 보세요. 여러분, 알아차림은요, 생각이긴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주인이 나예요. 알아차림이라는 사고를 내가 통제하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지? 라고 내가 사고작용을 일으켜서 내가 사고를 하고 지금 좀 어렵다. 그럼 이건 좀 내려놓자 하면 내가 내려놓아질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은. 그런데 그냥 올라오는 생각은 이 생각의 주인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생각을 자꾸 올려서 생각을 계속하면 내가 이 생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무의식에 있는 에고가 이 생각의 주인이죠. 내가 이 생각 그만해야지 한다고 그만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이 생각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이 생각은 무의식이 끌고 가는 거라서 계속해서 돌아가요.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사고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내가 주인인 내가 생각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무의식이 하는 생각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해결 지향점이 아니고 감정 지향적으로 어떤 답도 없이 계속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알아차림도 생각이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생각이긴 생각인데 쓰는 주체가 누구냐, 통제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카테고리죠. 그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관찰자가 된다, 텅 빈 상태가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에고 상태에서 바로 관찰자가 되고 현존이 되고 텅 빈 공간을 바라본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는 마치 처음 피겨스케이트를 배우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김연아 선수처럼 하라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김연아 선수처럼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김연아 선수처럼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 치열한 연습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하기 위해서,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 텅 빈 공간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에고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내 감정과 생각을 올리는 얘네들,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생겨 있는 이 자리를 먼저 알아줘야 돼요. 얘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얘를 그냥 바라보는 것도 안 돼요. 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는지 그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아, 그래서 이런 작용이 생겨났으니까 이걸 거꾸로 가면은 고쳐지겠죠. 있음을 바라보고 없음으로 가야 돼요. 있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치유해서 없애는 거예요. 있었던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 박스 안에, 이 상처 안에 어떤 상처가 먼저 있는지를 보고 나서 이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보고 왜 생겼는지 보고 이래서 생겼구나, 이래서 내가 만든 상처구나를 보고 얘들이 알아줄 때 내가 굳이 관찰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라져요. 이렇게 많이 꽉 차 있는 공간에 서서히 에고가 사라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현존이 되고 자연스럽게 텅 비어버리고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몇 가지 제가 마음 공부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 작용에 대해서 찝어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5개념을 수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